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올해의 계획을 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요, 아직 첫 단추를 못 끼우고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벌써 2월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공감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못 끼고 헤매고 있다면요, 일단 단추를 끼우지 않은 채 옷을 풀고 옷을 열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나갔다가 아직 춥다면 옷깃을 여미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도요, 어떨 때는 단추를 하나하나 끼우는 것처럼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야 하는 게 있지만요, 어떨 때는 단추를 채우지 않은 옷처럼 좀 더 편하게 풀어헤치고 가볍게 걸치고 시작하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카디건도요, 단추를 가지런하게 채운 맛이 있다면요, 반대로 단추를 채우지 않고 가볍게 툭 걸칠 때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추를 채운 것과 채우지 않는 것에 서로 다른 멋,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아직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 걱정하거나 뭔가를 시작하지 못한 청취자분들은요, 일단 가볍게 툭 걸치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은요, 저도 아직 첫 단추를 끼우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3월 새봄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모임에서요, 올해 들어 첫 만남이었는데요, 각자의 올해 계획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큰 틀의 계획만 우선 세운 분도 있었고요, 그 중엔 계획이라는 걸 왜 세우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올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죠. 그러다가 한 분이요, 아직 올해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계획을 다 세우지 못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과는 좀 다르게요, 올해는 더 다른 시간에 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하반기부터 2024년 올해만 지나자, 내년부터 2025년부터 하면서요, 올해의 새로운 일상을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땐 체계적인 계획이라기보다요, 막연한 생각이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올해가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아직 그 막연함을 정리해 세우지 못하고요, 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길을 나섰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새해가 되거나 새 학기가 되면요, 새 출발, 시작 이야기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한 번씩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날은 문득 단추를 꼭 끼워야지만 시작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단추를 안 끼웠다면 우선 시작부터 하고요. 만일 찬바람이 불어오면 옷깃을 여미다가 그때 단추를 하나 둘 끼워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밖으로 나갔다가 싱 하고 불어오는 찬바람에 그 날씨에 맞게 옷깃도 세우고 첫 단추도 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옷을 입고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첫 단추에 대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새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1월에 새해에 맞게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다가 시작하지 못하고 금세 2월이 오면요. 다행히 2월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 1월에 못 세운 계획과 실천, 2월 설날, 새해를 맞이해 시작하자 하는데요. 또 2월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요. 네. 실감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봄,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이 있습니다. 3월이 되면요. 저는 새로움, 시작,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학생들만 새학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3월은 새학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죠. 지난 올해의 두랄에 1월과 2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하기도 하지만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하기도 하고요. 봄의 영 단어인 스프링처럼 개구리가 폴짝 뛰는 스프링처럼 튕겨오르는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새해가 되고 이제 세 번째의 달, 작심 3달, 작심 3개월이 되지 않게 함께 하시게요. 네. 1월과 2월의 시간이 시계바늘이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진 시간이었다면요. 3월부터는 시계바늘과 맞춰가는 째깍째깍 뚝딱뚝딱 계획한 일들을 순조롭게 걸어가는 시간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3월부터는 이제 정말 1월과 2월이 지났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다짐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보낼 때도 있고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앞에 출발을 알리는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는 겁니다. 지금은 대기 중인 노란불인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뜩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비춰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김동률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 2주 전에 방송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무렵에 인천 서구 FM 방송국에서 몇 분이 전주에 견학을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인천 서구 FM 방송국은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이 모여 함께 방송하고 있는 마을 라디오, 마을 미디어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어서 저도 늘 응원하고 있는 방송, 응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공동체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 서구 FM에서 전주 FM 견학도 하고 전주 한옥마을도 가고요.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서구 FM에서 오신 분들과 당일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요. 4끼를 함께 했네요. 4번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함께 했네요. 보통은 손님이 전주를 방문하시면 서로 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날 서구 FM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4끼인 거죠. 4번째 식사. 그 중에 한 분이 야, 전주는 역시 콩나물이구나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한 4번의 식사에서 모두 콩나물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4번 연속 식사할 때 콩나물을 먹은 거예요. 먼저 첫 끼는 전주 떡갈비였는데요. 그때 맑은 콩나물국이 나왔고요. 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 생각도 했어요. 그 맑은 하얗게 나온 콩나물국 있잖아요. 국으로 나온 거죠. 메인이라기보다는. 콩나물국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하면서 드시길래 새로웠습니다. 두 번째 끼는 전주 물갈비를 먹었는데요. 그때는 매콤한 양념으로 물갈비에 콩나물이 듬뿍 놓여 있었습니다. 물갈비와 콩나물을 익혀서 섞어서 같이 먹는 거죠. 네.
군친도입니다. 네. 네. 이야기하다가, 네. 군친 돈 적은 처음이네요. 세 번째 끼는 전주 콩나물국밥을 먹었고요. 이건 정말 완전 정통 콩나물 국밥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끼는 전주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비빔밥에도 콩나물이 밥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주는 콩나물이 흔한가 보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그 말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일상에서 콩나물을 자주 먹긴 했는데 그게 별로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렇구나, 콩나물을 많이 먹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강릉에 출장을 자주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창밖을 보다가 야, 바다다. 바다다. 바다가 저렇게 옥비실수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요. 그 옆에 함께 계셨던 강릉의 지인이 무덤덤하게, 시크하게 자기는 늘 바다를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그게 일상이 되면요. 잘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3월의 시간부터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분들에게요. 기운나고 즐거운 웃음이요. 늘 곁에서 일상이 되시길. 전주의 콩나물처럼 강릉의 바다처럼 기대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규빈이 부릅니다. Reality Like You. 오늘 기분은 맑음 구름 한 점도 없이 fly high 저 멀리 다가오는 너에게 인사 건네 say hi 내 맘에 피어오른 보랏빛의 violet 봄 향기처럼 불어와 내리는 꽃빛처럼 falling and falling love you know what to say 나에게 말할래 사실은 너를 I like you 처음 본 순간 I wanna you oh be mine I really want for you 서툰 맘이라도 나에게 전할래 사실은 너를 I really like you Oh why 내 맘이 왜 이래 I know why 네 맘은 어때 조심스럽게 I just wanna fall in you 너를 계속 채워진 맘한 가득 담아 내게 줄게 Ooh, 쏟아져 내리는 star 너와 나 둘만 주고받을 수 있는 signal 널 닮은 구름이 지나가는 저 하늘처럼 Falling and falling love You know what to say 나에게 말해줘 사실은 너를 I like you 처음 본 순간 I wanna you Oh be mine I really want for you 서툰 맘이라도 나에게 전할래 사실은 너를 I really like you 해진 하늘 위 twinkle star 유난히 반짝여 널 만나기 전 떨리는 이 맘 안고 눈을 뜨면 너에게 말할 거야 I really really like you 지금 이 순간 I'm all you 내 세상을 너에게 줄게 Are you ready for love 같이 떠나볼래 You 내 손을 잡아 수줍게 건네는 거다 너와 나 우리로 이루어진 love 말없이 잡아준 손에 나의 맘 가득히 채워진 love I really like you 규빈 Nearly Lik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일상이 심심할 땐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54회 방송이고요. 지난주 53회 방송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모퉁이에서 오래된 필름을 찾고 사진을 인화, 현상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사진을 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보게 된 사진에서요. 그 기간만큼 멈춰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마터면 만일 오래전 필름과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면요.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을 소중한 기억과 지난 시간에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카페에 가득한 커피 향과 냉장고 안에 눈사람, 느린 우체통에 붙인 편지 등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라디오 책갈피 1주년을 맞이해 책갈피 방송 1회부터 52회까지의 방송 주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2회 방송은요. 눈이 많이 왔던 날 밤 늦게 눈오리를 만들고 있는 풍경과 눈오리를 만들면서 설레거나 바라거나 상상했을 그 마음에 관해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날 아침 눈오리를 보면서 웃음 가득하고 행복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도 나눴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하늘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난 방송을 듣다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눈오리는 아니지만 눈에 얽힌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많이 했었고요. 눈싸움 하기 전에는 눈을 뭉칠 때 눈 안에 돌을 넣으면 안 된다는 신사협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싸움을 할 때는 편을 나눠서 하는데요. 실은 눈을 맞은 사람이 탈락한다든지 그런 규칙은 없고 무작정 눈을 던져서 맞히다 보니까요. 서로 눈을 던지다가 지치거나 재미가 떨어졌을 때까지 계속 눈싸움을 했었습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눈이 예전처럼 많이 오지 않아서 눈을 뭉치기도 힘들지만요. 요즘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눈싸움을 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요. 학원에 다니는 등 워낙 바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눈싸움 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미끄럼을 탈 수 있게 친구들과 눈을 미끄럽게 만들기도 했죠. 미끄럽게 눈을 다지면 눈이 바닥에 반들반들 빛나기도 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서양 눈사람 영향을 받아서인지 동그란 눈뭉치를 3단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2단이었습니다. 눈뭉치가 커다란 눈뭉치가 아래 하나 위에 하나 두 개였습니다.
눈이 많다 보니 잠시만 굴려도 꽤나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송 듣다가 생각났는데요. 눈사람을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방송에서 들은 것처럼 저도 눈오리를 만드는 장난감을 구입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민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눈싸움 할 때 눈뭉치 안에 돌 넣기 없기. 눈 뭉칠 때 돌 넣으면 안 돼? 하면서 서로 감시도 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네. 눈을 뭉칠 때, 눈싸움 할 때 돌을 넣은 눈뭉치를 맞아본 기억은 없어요. 돌을 넣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네. 순박했죠. 순진했죠. 혹시라도 돌을 넣었다가 친구가 맞으면 다칠까봐 그런 마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눈싸움도 승부가 나나요?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비비찬 총은 총알을 맞으면 물감이 묻거나 불이 들어오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툭툭 털어내면 되기도 하고, 눈을 몇 번 맞아서 눈자국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 눈싸움 하는 그 재미와 흥미에 양쪽 팀 다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서 그냥 마냥 서로 눈을 던지기도 하고, 그 머리, 목 뒤에, 목덜미에 눈을 막 넣기도 하고, 서로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랬죠. 네. 지난 시간에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민님 사연을 보다 보니까 눈과 관련된 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네요. 물론 눈 맞으면 퇴장으로 함께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애매하긴 합니다.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눈사람도요. 2단 눈사람이 있고 눈뭉치가 2개인, 그리고 3단도 있죠. 아래가 가장 큰 눈뭉치, 위에가 중간 눈뭉치, 위에가 가장 작은 눈뭉치.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8등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눈뭉치가 2개인 눈사람은 2개로 되어 있고, 3단은 얼굴 부분,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서양 눈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문화가 서양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원래는 2단 눈사람이었는데 지금은 3단 눈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라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3단 눈사람 하면 저는 코에 당근 꽂는 것부터 생각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걸 많이 봤죠.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오는 눈사람 울라프도 3단이에요. 네, 요즘은 눈사람 하면 울라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신토부리 토종 눈사람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2단이었던 기억입니다. 아래는 큰 눈덩이, 위는 작은 눈덩이였죠. 미끄럼 타려고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눈썰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려가다가 딱 멈추면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미끄럼을 타고 싶어서 바닥을 미끄럽게 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추운 밤에 다음날 미끄럼을 타려고 일부러 바닥에 물을 뿌려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위험한 일을 어렸을 때는 하곤 했네요. 이어서 하늘빛님이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이어갈게요. 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와 있었던 추억들도 생각나네요. 아버지와 찍은 어렸을 때 사진도 그렇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방송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책갈피 방송 1회부터 52회까지의 방송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전 방송 중에서는 제가 안 들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듣다가 이전에 제가 듣지 못한 방송도 다 듣고 싶어졌습니다. 1주년 방송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라디오 책카페 방송 1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방송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물건을 봤을 때
예전 기억이 떠오를까 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민님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옷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으셨던 겨울 코트를 물려받았었는데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장롱에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입으셨던 코트라고 주셨어요. 검은색 코트인데요. 입어보니까 제가 좀 팔이 긴 편이거든요. 기장이 잘 안 맞아서 수선해서 입곤 했습니다. 이번 겨울엔 입지 않았는데요. 민님의 글을 보면서 옷장 속의 그 코트와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책갈피 방송 1주년 축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민님 생각 지금처럼 종종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해서 한영애님, 정은선님, 박이슬님, 서강성님, 홍성은님, 방주열님, 이현준님이 라디오 책갈피 방송 1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할게요. 이상한 계절이 부릅니다. 좋다. 그대 웃는 모습이 좋다. 나를 환히 밝히니 좋다. 나를 보는 눈빛이 좋다. 참 예쁘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그대 은은한 향기가 좋다. 너무 진하지 않아서 좋다. 날 부르는 목소리 좋다. 참 달콤해. 그저 듣고만 있어도 좋다. 와서 작은 꽃이 된 나 믿을 수가 없어.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좋다. 그대 순수한 마음이 좋다. 있는 그대로여서 좋다. 그대 쫑긋 귓가가 좋다. 답답한 마음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서 어쩌다 너같이 예쁜 이가 나에게 와서 작은 꽃이 된 나 믿을 수가 없어.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바라보니 더 좋다. 어쩌다 너같이 예쁜 이가 나에게 와서 작은 꽃이 된 나 믿을 수가 없어. 기쁜 마음 감출 수가 없어서 오늘도 웃는다. 난 웃는다. 해가 나질 때까지
이상한 계절이 부른 좋다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우리들이 떠올리는 대부분의 눈사람 모습은요. 크고 동그랗게 몸처럼 만든 눈덩이 위에 조금은 작고 동그랗게 머리처럼 만든 눈덩이가 있고요. 작은 눈덩이에 만든 얼굴은 나뭇가지와 돌, 솔방울로 팔과 손, 눈, 코, 입, 눈썹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래전 우리 조상님들 때에도 그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눈사람은 눕기에 유물로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진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겠지만요. 고대 벽화나 그림에도 눈사람이 그려져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눈만 내리면 무조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재밌게, 누가 더 멋있게 만드나 하면서 즐거운 경쟁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의 눈사람을 함께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눈 위에서 누워서요. 왠지 하늘도 하얗게 보이는 온통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던 느낌도 떠올랐어요. 눈 위는 차갑지 않고 포근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담아서 솜사탕 먹듯이 호로록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 맑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을 안겨주지 못하는 미안함도 크고요. 그 추억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온 세계가 노력하면 다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죠? 몇 개월 전부터 위시리스트로 담아두었던 곡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신청드립니다 라고 세연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에 민님의 사연도 그렇고요. 세연님 사연에서도 눈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사람을 만들 때 2단으로 만들곤 했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더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눈사람을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방금 생각난 건데요. 뭔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만들었던 눈사람은 아래에 큰 뭉치, 위에 작은 뭉치 이렇게 2단이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많은 부분 3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 우리 조상님들과 고대시대의 눈사람 모양은 어떨지 궁금하다는 글도 적어주셨는데요. 세연님, 숙제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네, 세연님의 글에서도 나왔는데요. 가끔 영화 속의 눈과 관련한 풍경이 있죠.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바닥에 누워서 양팔과 다리를 큰 대자 모양으로 펼치는 거요. 팔과 다리를 휘휘 젓기도 하고요. 보통은 연인들끼리 하죠. 네.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풍경입니다. 저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네요. 한 5년? 6년 전에 지인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여행을 갔다가 여행 겸 견학을 갔다가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그랬던 건 아니고 한 명이 누워서 그렇게 손 다리를 휘휘 젓고 있는데 영화처럼 너무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명, 두 명 다 그렇게 눕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함께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눈사람과의 겨울도 지나고 있네요. 지난 겨울에 소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억들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올 봄에도요. 마음 따뜻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어서 세연님이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이어갈게요. 저도 느린 우체통에 있는 관광지에 가면 쓰곤 했던 엽서들을 몇 년이 지나 받곤 하는데요. 받을 때마다 그 기억과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금 다짐을 하기도 해서 좋아요. 작년 언젠가 책갈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금색 도금의 탁상 시계여 무려 39년이 된, 사람 나이로 말하자면 39세가 되신 분입니다. 탁상 시계의 나이가 39세가 되신 분이라는 말이십니다. 39년 전 어머님께서 전자레인지를 사시면서 받은 사은품인데요. 39년째 우리 집에서 시간을 잘 알려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친구 중에 37년지기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에 늘 놀라곤 합니다. 45년 된 플라스틱 머리빗도 있거든요. 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 반 100년이 넘은 물건들도 참 많은데요. 언젠가 책갈피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7년지기 그 친구는 닭살 멘트를 매우 멀리하는 친구인데요. 오늘 그 친구에게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책의 앞부분에 이런 멘트를 적었더라고요. 사랑해 라고요. 글자 옆에 심지어 하트 표시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를 내 심장 같은 친구라고 표현을 해줘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있고요.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 아파 라는 표현도 해서 더 큰 감동과 고마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책이 아몬드였습니다. 주인공이 친구를 위해 친구 대신 생명을 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독서 모임 며칠 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여서 더욱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저도 친구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나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늘 정성이 가득한 라디오 책갈피인데요. 이번 53회는 지난 52회의 방송의 한 회마다 정성스러운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어주셔서 그래서 특히 더 정성 듬뿍 라디오 책갈피였네요. 이런 정성도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감동으로 가득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오래된 금색 도금의 탁상시계예요.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 글 올려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37년의 시간만큼 세연님과 함께 했을 거고요. 그 시간 이상 어머님 생각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37년은 친구분이 37년이라고 해주셨네요. 그 39세가 되신 분은 금색 도금의 탁상시계입니다. 그 탁상시계와 함께한 시간만큼 세연님의 추억, 어머님과 함께한 그러한 날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연님의 글에서처럼요. 언젠가는 한번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 책갈피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TV 진품 명품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37년지기 친구분과의 이야기도 올려주셨는데요. 그 친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다면 얼굴에 웃음을 계속 띠면서 듣고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세연님이 친구분에게 보여줬던 마음이 있었기에 친구분도 세연님에게 그런 닭살 멘트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3회 방송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올린 라디오 책갈피 썸네일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에 며칠 안에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를 업로드하고 있죠. 그때마다 미리 보기 이미지를 그날 방송 분위기에 맞게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53회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요. 그동안 책갈피 방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마다 서로 다른 미리 보기 썸네일 이미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글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듣고 갈게요. 조아문이 부릅니다. 눈 오는 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그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얼 할까 우리들의 얘기를 할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눈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구름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조함은 눈 오는 밤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눈과 관련한 노래를 듣는 시즌은 지나고 있네요.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번의 꽃샘추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 주말에는 살짝 봄 기운이 도는 것처럼 날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꽃샘추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분명 한겨울에 한겨울 추위와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봄을 맞이하고 있겠죠. 3월이 되고 계절로 보면 이제 봄이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방송 중에 겨울 눈과 관련한 스노우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잖아요. 눈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하얀 눈과 하얀 겨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봄의 틈 사이에 눈이 앞으로 몇 번 더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절의 눈은 이제 다가오는 12월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지난 2월에 눈이 소복하게 많이 내린 날, 눈이 소복하게 거의 한 뼘 이상 쌓인 날이 있었는데요. 자정이 넘어서 눈을 밟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소복한 눈을요.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늦은 밤이어서 차의 경적 소리나 주위의 소리 없이 고요한 밤이었고요. 유난히 눈 밟는 소리가 춥고 시린 밤에도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그날의 눈 밟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봄에 듣는 뽀드득 눈 밟는 소리, 녹음한 소리 그 오디오 분량이 40초 정도인데요. 눈 오는 밤을 상상하면서 봄이 시작하는 지금 그리워할지도 모를 하얗게 쌓인 소복한 눈과 겨울을 상상하면서요.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가면서 폰으로 녹음한 겁니다. 눈 오는 날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어느 한 모임, 올해 계획을 말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를 못 끼우고 헤매고 있다는 지인의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첫 단추를 못 끼고 헤매고 있다면 일단 단추를 끼우지 않은 채 옷을 풀고 옷을 열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나갔다가 아직 춥다면요, 옷깃을 여미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시작한다는 것,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도요, 어떨 때는 단추를 하나하나 끼우는 것처럼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세워야 하는 게 있지만요, 어떨 때는 단추를 채우지 않은 옷처럼 좀 더 편하게 풀어헤치고 가볍게 걸치고 시작하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 걱정하거나 뭔가를 시작하지 못한 청취자분들은요, 일단 가볍게 툭 걸치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아직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에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 다시 듣기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원모 찬스의 카페에 앉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시작하는 봄,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여자도 눈이 가지가 않아 다정한 연인도 부럽지가 않아 카페에 흐르는 노래는 나를 설레게 하고 혼자 계속 나 웃고 있어
난 가지 않는 시계만 보고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빨리 와 보고 싶어. Waiting for your love. 카페에 앉아 너를 기다려.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까. 뭐라고 첫 마디를 건네어 볼까. 네가 왔을 때의 상황을 연습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 Waiting for your love. 카페에 앉아 너를 기다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널 기다리고 있어. 조심스럽게 내 맘을 전할까 아니면 남자답게 말할까. 언제나 내 옆에 있어 달라고. Waiting for your love. 카페에 앉아 너를 기다려. Waiting for your love. 카페에 앉아 너를 기다려. Waiting for your love. Waiting for your love. Waiting for your love.